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예비 경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당대회 출마 기탁금 문제를 놓고 지금 당이 시끄럽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가 기탁금 인상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서 급기야 이재명 대통령까지 이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창섭 기자, 이 대통령 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 관련 글을 올렸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자신의 X에 올렸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당 지도부 선거에서 기탁금이 대폭 상향되고 특히 청년 후보의 기탁금은 몇 배로 늘어나 청년 후보들이 힘들어한다니 아쉽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보면 어떨까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39살 이하 원외 청년이 최고위원에 출마하기 위해 예비경선 기탁금으로 내야 하는 돈은 1,000만 원입니다. 이재명 당대표 시절 때 250만 원보다 4배가 올랐습니다. 당권 주자 중 한 명인 김민석 전 총리도 청년과 장애인 후보가 이재명 대표 시절보다 기탁금을 더 내야 한다며 당이 실질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앞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정민철 후보는 밤새 후원금이 몰렸다며 입금을 멈춰달라고 한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 참 부럽다며 비꼬았는데 기탁금 문제가 친명계와 친청계 간 새로운 전선으로 부각하는 모양새입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 문제를 두고서는 여야가 오늘도 충돌을 했죠. 네, 민주당에선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검찰 개혁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제한적 보안 수사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발의안에 대해 위험천만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22대 국회의원들의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성윤 의원도 반민주적 검찰로 회귀할 위험성이 농후하다며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에 힘을 실었는데요. 국민의힘은 국민은 보안수사권 존치를 원하지만 민주당만 강성 지지층을 따라 전면 폐지의 길로 간다며 국민이 아니라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눈치만 보며 형사사법체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팩트입니다. 자, 이건태 민주당 의원,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검찰 보안 수사권 관련 토론을 벌이기로 했다가 하루 만에 이제 돌연 취소를 하면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요, 이 의원에게 도망치는 것이냐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이 폐지가 왜 국민의 이익에 반한 것인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토론하자라는 제의를 드립니다.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그걸 전제로 형사소송법을 신속히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의원이 여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제안에 평소 보안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던 이 의원이 응하면서 22일로 날짜도 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당원의 조언을 받아들여 토론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밀릴 것 같으니 민주당 정치인들과 일부 지지자들이 도망치라고 압박을 가했다고 들었다며 대장동 변호사답게 이재명식 호텔 경제학을 실행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양태정 부위원장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토론을 안 하게 된 이유는 어떻게 저희들의 이해를 하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굳이 이제 보안 수사권 문제는 뭐 단순히 뭐 한동훈 의원과 토론을 해서 결정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보안 수사권 이제 폐지가 되는 보안도 발의되어 있고 또 일부 이제 존치를 시키는 보안도 발의되어 있는데 그거는 네. 사실 이제 국회에서 정해진 뭐 법사위나 법안 소위 아니면은 뭐 외부 전문가들을 모신 그런 토론회나 공청회 같은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고려될 사안입니다. 예. 근데 단지 지금 한동훈 의원이 저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토론하겠다고 하는 거는 사실상 본인 몸값을 올리는 그런 이제 정치적인 저는 일종의 이벤트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네. 거기에 이건태 의원께서 뭐 이제 응했던 것 자체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다 생각을 하고요. 예. 사실 만약에 이 보안 수사권이 과연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존치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방을 하려면 사실 무소속인 한동훈 의원이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국민의힘의 그런 영향력이 있거나 이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와 국민의힘 대표와 민주당 대표 뭐 그런 의원들끼리 그런 토론회가 차라리 의미가 있을 텐데 뭐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이건태 의원님 뭐 지지자들이나 여러 뭐 당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약간 한동훈 의원에게 뭐 마치 이런 정치적 이벤트에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주셨던 분들이 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이건태 의원도 이제 그 지적을 받아들여서 이제 철회한 거지만 사실 좀 뭐 아쉬운 상황인 거죠. 애초부터 토론에 응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안수사권이 일부 존치가 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만 뭐 저런 식의 약간 뭐 보여주기식 그런 토론보다는 예. 뭐 제대로 된 좀 공론의 장에서 일부 존치가 되는 게 필요한지 아니면 완전 폐지가 필요한지 그렇게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누가 하든지 뭐 국민의 입장에 봐서는 토론을 하면서 이 보안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지금 여러 가지 뭐 배경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건태 의원이 그런 걸 몰랐을 리도 없고 그런데 막상 하려고 그러니 압박이 온 건 아닌지 이런 지적도 하고 있는데 우리 그 김기영 그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선적으로 이건태 의원이 이번에 최고위원 나오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하고 토론을 한다고 했을 때는 뭐 정치적인 어떤 이득을 내가 토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본인이 만약에 토론에 임한다고 한다면 보안 수사권 폐지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본인은 친명계 쪽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예외적 허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대통령과 국정의 2인자였던 김민석 전 총리 입장과도 조금 달라요. 어떻게 보면 김민석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를 앞두고서 보안수사권 폐지가 옳다고 네. 난 누차 밝혀왔다고 얘기를 하면 이재명 대통령과 입장이 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제가 볼 때 국민을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의 예외적 허용이 맞는 것 같지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 그 좀 페이스가 꼬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보더라도 내가 친명계의 어떤 최고위원을 하려고 하는데 보안수사권 폐지에 관련해서 이것을 강하게 말하기도 힘들 것 같고 예. 그렇다고 안 하기도 그럴 것 같고 그래서 본인이 스텝이 좀 꼬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